안녕하세요.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이재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브론코를 출고 받으신 분들께 차량 설명을 받지 못하셨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이고요. 밖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츠, 이용 부분, 그다음에 조작법, 그다음에 제가 브론코 오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부분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고 받으신 분들 중에 젊으신 분, 그다음에 중년이신 분들, 많은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논테이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셨을 때 이제 열고 닫는 거는 키로 하게 될 겁니다. 열림하고 잠금 버튼, 그다음에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여실 때에는 안쪽 부분을 손을 대주시면은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닫으실 때에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터치 해주시면은 문이 잠기게 되고요. 열림 상태에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곱하기 2를 눌렀을 때에는 원격 시동이 걸립니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두 번 누르셔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 잠금 누르고 곱하기 2 두 번을 눌러주셔야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오토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는 키 부분은 물리적으로 여는 부분인데, 이쪽 키와 스마트 키를 결합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이제 키를 통해 물리적으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방전됐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문을 열었을 때에는 빵빵빵빵 하고 이제 보안 장치가 가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을 여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트렁크는 열 때 안쪽을 손을 대시면 되고, 바깥쪽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잠기게 됩니다.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도 이 주유구 쪽은 열리게 됩니다. 일부 국산 차량들은 닫히거나 잠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도 주유구는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고장이나 하자가 아닌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법 중에 저희가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수동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수동으로 열고 닫아주시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상단 부분 레일입니다. 레일은 저희가 이제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레버들을 이쪽, 그 다음에 옆,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운전석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조수석 상단 부분을 열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쪽 2열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실 때 1열은 쉬울 텐데 뒷좌석은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한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주 열고 닫으실 경우에는 루프 레일 이쪽을 탈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걸 열 때 상단 부분을 열게 되면은 위쪽 위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열 수는 있지만 약간 기스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탈착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신 상태에서 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끝까지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절 정도 열린 상태에서는 이쪽 부분을 열게 되었을 때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쪽 부분이. 근데 이걸 억지로 열었을 때 대부분 이제 브론코 일부 차량들이 보면은 전시차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 손상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있으면은 저렇게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넓게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 주차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트렁크가 열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 그다음에 이제 아기 태울 때 웬만하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빼놓고 이제 트렁크를 여는 편입니다. 상단 부위 열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넓게 열리고요. 높이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또 브론코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출고 받으실 때는 이제 도어 부분 이제 보관함, 그 다음에 발 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디오 안테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안테나는 이쪽으로 가셔서 처음에 이쪽 부분에 이제 볼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라디오 안테나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을 때는 이제 분해는 결합의 역순이죠. 내려주시고 상단 부분 내려주신 상태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격 시동을 가정하고 이제 차 안에 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금 곱하기 2를 눌러서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건 상태에서 차량에 입장을 하시고요. 입장하신 상태에서는 시동 버튼을 눌러야 완벽하게 이제 시동이 켜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 주셔야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문을 닫고 자, 하나부터 열까지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코의 경우에는 왼쪽 도어에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탈착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열림하고 잠금 부분만 이제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은 불이 사이드 미러에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이드 리피터, 그러니까 깜빡이가 아니라 LED 등입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LED 불빛이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옆쪽에 보면은 철제 부분이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죠. LED가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캠핑을 가셨을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인데 실내에서는 이제 실내 뭐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딱히 이용하실 수가 없는 게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공 표시, 그다음에 차간등 표시, 자동 표시, 일반 하향등 표시가 있습니다. 이 차는 항상 오토로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에 놓으시거나 네 번째에 놓으시고 나서 이제 시동을 끄셨을 때,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갔을 때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음날에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오토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쪽은 안개등입니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멋이 있어서 이제 앞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안개등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끄고 다닙니다.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 보면은 사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는 풀 온 당겨주시면은 이제 되고, 그다음에 풀 때에는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풀어주시면 되고, 전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그냥 엑셀을 밟으셔도 사이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위에는 본네트를 열 수 있는 레버가 별도로 존재를 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쪽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내리신 상태에서 상하 앞뒤 조절이 가능합니다. 빼실 수도 있고 넣으실 수도 있고요. 빼고 넣고, 그 다음에 레버는 항상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 왼쪽에 상하향 등을 조절하고 이제 방향지시 등을 조절하는 레버가 있는데 오른쪽에 레버가 없습니다. 통상 일반 자동차들은 오른쪽에 이제 와이퍼가 있죠. 와이퍼는 이쪽에 있습니다. 좌우 방향지시 등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상향등 똑같아요. 보시면은 레버를 이렇게 해주면은 상향등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와이퍼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쪽 와이퍼를 돌리는 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뒤쪽 와이퍼가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다음에 끝에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와이퍼 워셔액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다음에 스티어링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은 메뉴를 설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시작 버튼을 눌러서 켜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차 모양이 나오게 되죠. 거리 조절은 여기 있습니다. 한 칸씩 누르시게 되면은 줄어드는 거고요. 한 칸에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4칸이 되겠죠. 차량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4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차량 자체가 워낙 이제 SUV가 아닌 오프로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브레이크가 밀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앞차와의 거리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데 한 칸 누를 때마다 1km/h로 이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10km/h로 이제 변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유지는 아닙니다. 넘어갔을 때 잡아주는 기능. 그다음에 취소하고 재가동 하는 버튼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볼륨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메뉴가 있는데 메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전부 눌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멀리서 찍어보면 메뉴를 눌렀을 때 메뉴 창이 뜨게 되죠. 상하단 버튼을 이용해서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이 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버튼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을 때 통화를 종료하는 버튼, 음성 지원 버튼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됐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 설정이라든지 페어링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시리를 부르거나, 애플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 깜빡이라고 하죠. 비상전멸등은 이쪽을 통해서 누르시면 되고, 차체 제어 시스템 버튼, 이거는 이제 끄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버튼인데, 이것 또한 이제 임도라든지 산지, 큰 어떤 공도에서만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큰 공도라고 해봤자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도로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약간 좀 비포장 도로라든지 아예 그 시골에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퍼런셜 락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뒤쪽에 자물쇠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뒤쪽 후륜을 잠궈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미끄러졌을 때 둘 다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부터 보시게 되면은 누르셨을 때 이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국산 차량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모두 누르셔서 AM, FM, 블루투스 나눌 수가 있고, 전화기 부분은 전화가 연결이 되었을 때 이쪽 부분은 추가적인 메뉴가 더 나타나게 되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나와 있는 거는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습니다. 설정 부분도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한 번씩 전부 눌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일반, 추가 설명,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버튼은 여기에서 운전자 보조, 계기판에서 설정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사가 왔고요. 하나씩 나에게 맞는 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후방 카메라 지연, 이런 부분은 이제 이용하면 되게 좋은데, 후진으로 변경을 했을 때 우리가 후방 카메라 뷰가 계속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진을 했을 때 이제 앞쪽이나 뒤쪽 공간이 잘 안 보이는 경우, 빠져나가기 좁은 곳에서는 꼭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후진을 해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장애물이 있죠. 나머지는 없지만 장애물이 있습니다. 후진으로 바로 기어를 넣고 나서 이렇게 장애물이 보이는데, 뒤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뒤로 바꿨을 때 카메라가 꺼지지 않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연을 한번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후진을 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건데, 아직까지 여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로 놓고 이제 빠져나갈 때 카메라가 꺼져버리게 되면은 저 장애물을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채 나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메뉴창이라든지 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 부분보다는 이제 미디어가 어떤 게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볼륨, 오디오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라운드 뷰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시 켜지고 꺼짐을 반복을 합니다. ISG, 오토 스탑 앤 스타트, 정차를 해 있을 때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부분이고요. 센서입니다. 센서는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소리가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경고 같은 경우는 조금 시끄럽더라도 들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에어컨 공조장치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장치, 핸들 열선 시트,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드링커는 특징이 에어컨이 이렇게 켜져 있거나 꺼져 있을 경우에 우리가 내기순환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1단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촉 사고가 조금 더 중요한데, 이제 미국은 워낙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켰을 때 내기순환을 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일정 시간이 있을 때 이 순환 버튼이 꺼지게 돼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춥거나 온도 조절이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어떤 농축량이 좀 더 줄어들게 돼서 졸음운전을 이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리함과
어떤 안전을 위한 부분은 조금 이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코딩을 하거나 바꾸시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듀얼 부분, 통상 이제 남성 운전자분들이랑 여성 운전자분들이 원하시는 온도가 틀립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좀 시원한 거를 많이 원하실 경우에 여성분들은 그래도 따뜻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같이 똑같이 움직이죠. 20도로 내려갔을 때 여기도 20도인데 따로 이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이 올라가도 이제 왼쪽이 올라가도 오른쪽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눌러주시면은 에어컨이나 히터는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앞쪽 부분 USB 포트 A 타입하고 C 타입 준비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는 이제 무선 충전 도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 충전 도크 이용하실 때 자석을 띤 물체가 있으면은 발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일반 커버를 낀 상태에서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PRND, M 같은 경우는 매뉴얼 수동이에요. 일종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동을 이제 내린 상태에서 국산차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옆으로 젖힐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따로 없고 M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버튼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가 올라가고 기어가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주행에 관련된 이제 구동 배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돌렸을 때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2륜, 그러니까 뒷바퀴 2개, 그 다음에 네 바퀴 자동인데 네 바퀴 자동은 후륜 기반에서 앞바퀴의 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적용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4H는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프로드 봤을 때 구동력 배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앞쪽 이쪽 왼쪽 오른쪽 앞뒤가 전부 다 25%.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4H 험로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 25%를 이용하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드득드득드득 하고 이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4로 이제 4륜 저단 기어 같은 경우는 완전 험지에서 이용하는 건데 시내에서는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기어가 일정 단수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속 주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모드에서는 이제 작동이 좀 어렵지만 이제 오프로드 상태에서 저속 운행 모드가 여기 따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될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카메라 자체가 전방을 전부 다 이제 비추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선 나오진 않지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을 때는 셋 버튼을 이용해서 4H나 4L 모드에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4H 4륜 모드를 이용한 상태에서 셋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륜으로 다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얼을 돌렸을 때 이제 노멀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주행이고요. 에코 모드는 연비를 절약하되 이제 출력을 낮추기 때문에 힘이 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제 빠른 주행을 원하실 때는 4륜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4A 버튼으로 되어 있지만 2H 모드로 따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4륜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후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길과 이제 비포장길, 그다음에 모래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래길의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브론코가 특화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쪽 부분 여기 이제 불이 경고등이 떠져 있는데 이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자물쇠 표시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뒷바퀴가 잠겨 있고 사륜을 전부 다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이 모드를 진입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데 이제 앞쪽 부분이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바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핸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브론코의 가장 특화된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주 이용을 안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창문 윈도우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전부 다 자동을 지원을 하고요.
위치가 여기에 있고, 창문을 못 열게 하는 버튼,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레프트 왼쪽을 설정하신 상태, 오른쪽을 하신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전체 등과 왼쪽 등, 그 다음에 문이 열렸을 때 불이 켜지지 않게 하는 버튼 전부 다 있고요. 거의 이제 이렇게 한쪽씩만 켜시는 것보다는 전체 등을 거의 이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전체 등이 꺼져 있는 걸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이제 우리가 다음 날에 방전이 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레버 탈착하는 부분, 이렇게 내려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돌려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순서는 운전석부터 조수석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셔서 뒤쪽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사실 뒤쪽은 이렇게 많은 기능을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이쪽에 창문 버튼 없고요. 창문 버튼은 이쪽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A타입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는 이쪽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거는 접을 때 필요하죠. 여기에 레버 있습니다. 당겨주시면은 내려오는데 이렇게 앞쪽에 걸릴 수가 있죠. 버튼을 눌러주시고 헤드를 접은 상태에서 내리면은 평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밀어주시고, 젖히는 거는 레버 당긴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면은 10도 정도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유구,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을 때 저희가 주유구 캡이 없죠. 캡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그냥 주유구를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신 상태에서 바로 주유를 하면 되는 장점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형태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을 보시게 되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주유구를 꽂으셨을 때 이게 틱틱 하고 이제 기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깊게 꽂으신 상태에서 살짝 한 칸 빼주시면은 주유가 정상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논테이크로 바로 브롱코 설명 찍어 보았고요. 따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이재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